안녕하세요. 헬린이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25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계속 머릿속으로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고민 중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써가면서 이제 좀 틀을 잡아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2025년 계획 다 세우셨나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2025년 계획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저만의 계획을 좀 저에게 맞게 세워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큰 틀을 잡아볼까 하고요. 이거는 뭐 현금을 뭐 채우거나 뭐 현금을 빼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남는 시간에 라디오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들으면서 뭐 다른 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도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해 왔었지 조금 이렇게 제대로 정리를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우선 가장 큰 목표가 있어야겠죠. 이번 2025년에 목표 금액이 얼마냐? 저는 내년 목표 금액을 1,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에요. 제가 2024년도에 목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잘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저를 채찍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2025년에도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해로 생각하자 해서 2025년에도 아마 조금 타이트하게 모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지금 2024년도에 모아놓은 금액이 전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돈이 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 금액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훅 뛰니까 저도 살짝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 목표 금액을 꼭 완성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당연히 크지만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1,800만 원 근사치까지만 가도 저는 엄청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더 빡시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1,800만 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다음 제 예산으로 가보자면 저는 사실 제 소개를 하자면 갑자기 저는 외벌이이자 싱글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은 온전히 저의 월급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은 내년에도 똑같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은 그대로일 거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 비용도 아마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 비용은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마 고정 지출 비용도 늘어나겠죠. 보험료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인 거는 둘째 아이가 조금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한테 뭐라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은 피아노만 하고 있는데 다른 걸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고정 지출 비용이 조금 아이들 교육비가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 생활비 안에서 잘 써야겠죠. 우선은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우선은 유지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지출이 있겠죠. 변동 지출도 역시 저는 현금 생활 월에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아이들 비용으로 고정으로 아예 10만 원씩 빼놓는 금액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그냥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고정 지출로 빼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의 변동 지출 생활비는 월 100만 원. 이것도 역시 고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되게 심플하죠. 저의 지출은 이렇게 큰 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이겠죠. 저는 지금 목적 저축 하고 있어요.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조명을 켜고 한번 해볼게요. 지출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2025년에 모아줄 것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목적 저축이 있어요. 이 목적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활비, 현금 생활을 하면서 남은 금액으로 저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집 목적 저축 카테고리를 보자면 저희 집은 우선 비상금 따로 모아주고 있어요. 2025년에는 최대한 비상금을 꺼내 쓰지 말아보자가 목표예요. 그래서 비상금 카테고리 있고, 그리고 고양이를 위한 금액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 카테고리 있고요. 그리고 건강, 뭐 약국 간다든지 병원 갈 때 쓰려고 건강 카테고리 있고, 그리고 생일, 이거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생일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카테고리 따로 모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벤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아준 금액을 2025년에는 경조사비로 좀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제가 2024년에는 따로 경조사 비용을 모아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큰 금액이 뭐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훅훅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 비용을 뭐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조사 비용으로 모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이제 생필품에 필요한 금액 여기에다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뭐 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제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살 때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인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날 때 그때 사용하려고 모아주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세금은 정말 말 그대로 세금, 뭐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아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이들이 뭐 옷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번 연도에는 뭐 바이올린도 시작해갖고 바이올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과후 같은 거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도 보태 쓰고 아무튼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 아이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 지출로 10만 원을 잡아놨다 했잖아요. 그 10만 원이 남으면 여기에다가 쌓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얘는 생활비에서 남은 돈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빼놓은 금액에서 남은 거를 여기에다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주고 있고, 자, 기프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 카테고리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놓는 거고, 이제 이 선물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든지 지인들 간단하게 선물해줄 때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그런 거 살 때 쓰려고 모아놓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1년을 쭉 돌아보니까 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다음 애플. 자, 제가 이제 24년도에 아이폰을 샀죠. 그래서 아직 돈을 다 못 모은 상태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 대략 5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요거 다 채우면은 아이폰 비용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이폰 비용 다 모을 때까지는 꾸준히 모아줄 겁니다. 요것도 당연히 목적 저축에서 남은 돈으로 모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금액. 저를 위한 금액은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용돈을 따로 빼서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남으면 여기에다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2025년에는 투자를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2024년에는 어찌됐건 목돈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고 25년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금 투자를 해보자. 뭔가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서 배당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여유 자금이 없어요. 지금 이 생활 비용만으로도 되게 빠듯하기 때문에 제 용돈 잡은 거에서 제가 용돈이 일주일에 3만 원인데 그 중에 10,000원 정도는 투자금에다가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요거는 아마 내년에 제가 이제 현금 채우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테고리를 요거 이렇게 이거 제가 그 뭐지? 이제 저희 그 50박스 만들면서 남은 그 코팅지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라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봉투에다가 요렇게 칸막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제 용돈이 될 거고 이 앞쪽은 제 투자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4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내용도 똑같고 저는 계속 그냥 이 생활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목적 자금은 이런 식으로 모아줄 예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리셋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봉투값 그대로 2025년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따로 빼주지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너무 봉투에 돈이 없으면 1월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요 목적 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목적 자금은 얘는 따로 목표 금액은 없어요. 그냥 생활비 남는 거에서 그냥 남는 거 잘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목표 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고정 아니죠. 장기저축이겠죠. 다음은 장기저축입니다. 장기저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년도에 보니까 7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7월. 그전에는 제가 그냥 그 스몰 세이빙에서 했던 거를 그냥 따로 그냥 통장에다가만 모아놓고 있었는데 7월부터는 제가 이렇게 아예 장기저축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쭉 모아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을 위한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쭉 모아줬거든요. 목표 금액까지. 이렇게 해서 모아주니까 저한테는 이 방식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년에도 마찬가지로 장기저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 장기저축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한 개 늘었어요. 그래서 보자면 우선 학자금. 요거는 조금 써가면서 해볼까요?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요. 자, 우선 학자금. 학자금을 24년도에는 원래 150만 원으로 모아줬었는데 이번에는 1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200만 원이 목표입니다. 요 학자금을 제가 모으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 큰 목돈이 들 것 같아서 모으기 시작했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딱히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사실 제가 막 공부를 너무 막 이렇게
네, 막 타이트하게 애들 성적을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공부에 뜻도 없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이게 막 공부에 막 너무 막 그렇게 제가 막 돈을 투자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때 좀 전적으로 밀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모아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학제금을 25년에는 200만 원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 아이들을 위한 금액. 이것도 올해에는 200만 원을 모아줄 겁니다. 글쎄요. 아이들을 위한 금액 제가 24년도에는 80만 원으로 잡고 모아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냥 너무 교육비로만 모으지 않고 그 외에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근데 그게 이제 좀 금액이 크다면 그때 쓸까 하고선 생각해서 모아놓는 금액이에요. 이제 뭔가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자, 다음은 고양이. 고양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저희 고양이가 이제 2살이기는 한데 저는 얘가 한 20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10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마 좀 아프기도 아프겠죠. 나이가 드니까. 지금은 되게 건강하고 하지만 좀 비만 고양이기는 한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병원 갈 일이 없겠지만 또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특히 뭐 동물들은 아프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도 조금씩은 돈을 모아놔야 될 것 같아서 24년도에는 목표 금액이 70만 원이었고 25년에는 50만 원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사료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이런 아이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목적 자금에서 모아서 쓰고 있으니까요. 이 금액은 정말 말 그대로 병원비, 아플 때 쓰기 위해서 모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위한 금액. 저를 위한 금액은 제가 원래 8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일단 120만 원까지 늘려서 저축을 해줬어요. 그리고 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혹시 아프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배우고 싶거나 저에게 뭔가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건강. 의료 비용이죠. 의료 비용은 아이들이 뭐 치과 간다든지, 치과가 실제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치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응급실을 간다든지 뭔가 큰 의료 비용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목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의료 비용도 포함이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잡아줬고요. 다음 집을 위한 금액은 제가 24년도에는 8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25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24년도에 진짜 그 윗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뭐 다행히 뭐 저희가 큰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집 수도가 터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집도 밑에 집을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집 수리 비용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선 살아야겠구나. 왜냐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쭉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뭐 다른 집에 피해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집 뭐 싱크대를 고쳐야 된다든지 뭔가 아니면은 가전제품이 진짜 비싼 게 뭐 망가지거나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쓰려고 조금씩 모아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차도 이번에 100만 원이고요.
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50만 원을 모을 예정, 24년도에는 목표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올해 24년도에 일이 많긴 많았네요. 제가 사고 한 번 났었거든요. 그 휴가 때 하필이면 그때 차 수리 비용으로 물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자가 부담 금액이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시를 못하죠. 게다가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 언제 멈춰도 뭐 이상할 게 없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차를 위해서도 좀 돈을 모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100만 원 정도를 25년에 100만 원 정도를 모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장기저축은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모으는 금액이라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아놓은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오일 교환을 한다든지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아마 이미 모아놓은 금액을 사용하겠지만 부족할 수 있잖아요. 50만 원밖에 못 모아놨으니까 그러면은 또 꺼내 써야 될 수도 있겠죠. 무튼 25년에는 차를 위해서는 100만 원을 모아줄 예정이고요. 자, 다음 휴일. 휴일은 새해라든지 뭐 할로윈이라든지 뭐 추석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해주려고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80만 원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100만 원을 모아줄 예정입니다.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안 쓰기를 바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분명 꺼내 쓰기는 꺼내 써야 되겠지만 아껴 써야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 금액이고요. 자, 여기에 한 개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없었던 여행이에요. 여행. 이 카테고리는 뭐 방학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아이들이 그래도 꽤나 여행을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현금 생활 하면서부터는 확 줄였어요, 여행을.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 여행은 좀 미루자 해서 제가 지금 여행을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갔던 여행 말고는 아이들하고 따로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원래는 재작년에도 아이들 데리고선 태국도 한번 다녀왔었고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지금 내가 여행을 다닐 때냐 조금 참자 해서 우선 작년에는 아예 이 카테고리조차도 없었는데 올해에는 조금씩이라도 여행 비용을 모아서 25년도에 모으고 뭐 26년도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던지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 카테고리도 우선은 예산은 1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행 비용 또 같이 25년에는 모아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달 앞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250만 원 모아놨잖아요. 내년에는 따로 모으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요거 유지를 할 거고 250만 원만 잘 지키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장기저축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장기저축으로는 우선 이렇게 1200만 원 정도를 모아줄 예정이에요.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 줄여봤고요. 자, 제가 저축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스몰 세이빙이에요. 저는 2025년에도 똑같이 저축을 할 거예요. 주에 5만 원씩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에 5만 원.
워낙에 저는 굉장히 이 스몰 세이빙에 굉장히 팬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선은 완성이 빨라요. 그래서 모아주는 재미도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쁜 도안을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2025년에도 똑같이 주사위를 굴려서 이 스몰 세이빙을 계속 해줄 예정이에요. 이거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도안도 예쁜 게 너무 많고 속도도 빠르고 거의 2, 3주에 한 개씩은 도안이 완성이 되니까 굳이 막 한 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 모아준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총 얼마가 모였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또 다시 장기저축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몰 챌린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주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저는 5주로 잡으니까 25만 원 정도잖아요. 이거를 12개월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는 스몰 세이빙 챌린지로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몰 챌린지도 계속 해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0박스. 자, 50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년도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집어넣어 줄 거냐면 이자 수입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들어오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앱테크, 아주 조금씩이지만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간간히 이제 모이면은 한 5,000원 정도 앱테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캐시백이라든지 뭐 포인트 모여져 있는 거 현금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수입을 만들어서 저축을 해줄 거고, 그리고 생일 용돈, 제가 사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부모님이 주시거나 주변 지인들이 뭐 아이들 용돈을 조금씩 준다거나 뭐 그런 게 다예요, 사실. 근데 그 돈도 이제 온전히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서 이렇게 박스 챌린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축을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려금, 연말 정산 같은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은 박스 챌린지에다가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비용들은 여기에다가 50박스에다가 모아줄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금액을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어쨌든 제가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팔랑귀여서 이제 남들이 좋다 하는 거 이제 오를 거야 하는 거를 조금 사뒀는데 이제 본의와는 상관없이 장기 투자가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원금 회복이 될 때까지는 못 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사실 물타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원금까지 올라오겠지 해서 팔고 있지 못한데, 어쨌든 거기서 배당금이 작년에는 올해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년 동안. 근데 그 배당금도 포함해서 배당금, 그리고 만약에 잘 돼서 원금 회복이 된다면 저는 그 주식 다 처분할 거거든요. 이제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이제 판매한 금액, 주식 판매한 금액, 그리고 제 용돈
중에 한 10,000원 정도를 투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투자라고 뭐 말은 하지만 사실 그냥 묵혀두려고 하는 거고요. 그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ETF를 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ETF 같은 거를 조금 사서 오래오래 놔두면 오른다고들 하니까 그렇게 이제 1개, 2개씩 사 보려고 해요. 마냥 저축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장 팔 거 아니니까 요런 금액들은 어쨌든 저한테는 잉여자금이잖아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니까 요거를 저렴한 ETF 같은 거를 조금 사서 배당 수익률도 좀 올려서 제가 조금 또 배당금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먼저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주 소액이지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의 2025년 예산 계획 한번 쭉 적어 내려가 봤어요. 갑자기 바뀌었죠, 화면이? 네, 이게 갑자기 영상이 잘리는 바람에 마무리만 이렇게 해볼게요. 저의 2025년 목표 금액은 총 1,800만 원이고요. 고정 지출 유지하는 게 목표고, 변동 지출은 계속 현금 생활 1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각종 저축에다가 제가 목표한 금액까지 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꾸준히 현금 생활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 모아놓은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그 로미님은 풍차 예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25년에는 한 50만 원씩 정도 해가지고 풍차 예금을 1년 동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예금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중간에 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예금을 안 들어봤었는데, 25년도에는 열심히 풍차를 늘려서 26년도에는 한 개씩 만기가 되는 그런 재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차 예금까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라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25년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정신이 많이 없으실 텐데, 변한 거는 많지 않아요. 금액만 조금 늘어난 거고 많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25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4일날 4주차 정산을 하러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4일날 당첨자분들 발표하면서 4주차 정산도 할 거니까요. 또 놀러와 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4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즐거운 현금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